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1년 전 끔찍했던 일이 저한테 벌어지고 하소연할 곳도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나이 60이 다 되어 남편과 이혼했어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중반에 만났어요.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다른 남자와는 달랐습니다. 30년 전에 남자들은 어느 정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남편은 자상했고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만 자상하고 배려를 해줘야 하는데 모든 여자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을 피워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이라도 능력이 좋았어요. 대기업 임원까지 할 정도니까요. 맨날 야근한다고 하며 새벽 늦게 오거나 외박을 자주 했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저한테 줬거든요. 남편이 돈도 안 주고 바람만 피웠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텐데 경제적인 압박은 없으니까 그냥 눈 감아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아들 하나 잘 키웠습니다. 남편이 밖으로만 나더니 자식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들은 아빠가 맨날 늦게 오고 바람 피우는 걸 알았고 제가 속상할까봐 제 말을 더 잘 들어주고 엄마 힘들게 안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커서 엄마 호강 시켜드릴게. 지금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알아. 나중에 아빠 버리고 우리 따로 살자. 아들은 엄마 호강 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였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대에 가게 되었고 지금은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크는 동안에도 남편의 바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까지 하다가 그만두었기에 퇴직금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번 돈이랑 퇴직금까지 합치니 작은 건물은 살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를 대비해서 건물을 사고 월세를 받으면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이 분가를 하고 저랑 남편만 살 때였어요. 남편한테는 아들 집에서 하루 있다가 올 거라고 하며 아들 집에 향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가니 아들은 여자친구랑 같이 있던 거였어요. 아들 집 비밀번호를 알아서 그냥 들어갔는데 아들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먹이려고 만든 반찬을 주고 바로 나왔습니다. 아들 집에서 하루 보내려고 했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자기 짝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들을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렇게 아쉬워하며 다시 우리 집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저녁 9시쯤에 집에 도착했는데 못 보던 여자 구두가 현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방에선 남편과 여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어느 정도 결심이 선 것 같아요. 맨날 바람만 피우는 남편과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안방에선 저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 여자와 남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이 더러운 놈아, 밖에서도 모자라 집에서까지 다른 여자를 불러들여? 오늘 잘 걸렸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옷을 챙겨 입었어요. 남편은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이렇게 비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런 남편 데리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날 찍은 영상을 가지고 이혼을 신청했고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저한테 잘했다면서 이제 엄마 인생 찾아서 즐겁게 살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맨날 남편 출근할 때 밥 차려줘야 하고 저녁에 오면 저녁 차려줘야 되는 밥하는 기계였는데 혼자가 되니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 됐습니다. 이혼하고 한동안 너무 편했습니다. 이래서 황혼이혼을 하나보다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만 혼자 있다 보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아들 돌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남편과 있을 때는 남편 뒤치다꺼리 해주느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혼자가 되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남으니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냥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연예인이 여수를 놀러 갔더라고요. 그걸 보고 여수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여행이라곤 아들과 몇 번 간 거 외엔 혼자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으니 여자친구랑 이미 휴가 계획이 다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아들 키워봤자 자기 여자만 챙기더라고요.
저는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혼자 하는 여행이 처음이었지만 이제부터 혼자 계속 살 텐데 경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여수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는 아이랑 함께 놀러가는 듯한 가족들과 연인들만 보였습니다. 저처럼 혼자 가는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인가 싶기도 했지만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겠기에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역에 도착하여 시장도 가보고 TV에 나왔던 곳도 가보았어요. 도시의 탁한 공기만 마시다가 여수의 향긋한 바닷냄새를 맡으니 이래서 여행을 오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저는 바다가 보이는 분위기 좋은 식당에 혼자 앉았습니다. 식당에는 수많은 커플과 가족들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식당 분위기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에서 그냥 먹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다 이겨내야 한다 생각하여 음식을 주문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야경을 보면서 혼자서 말할 사람도 없고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적한 마음에 잘 못하는 술도 시켜서 조금씩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앞으로 저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인사하며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여수에 혼자 왔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합석해도 될까요? 그 남자를 보니 어느 드라마에서 나올 듯한 잘생긴 남자는 아니었고 평범했어요. 근데 착해 보였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앉게 되었고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자기를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55살이고요. 힘든 일이 있어서 무작정 혼자 여수로 왔는데 막상 혼자 있다 보니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쁜 아가씨를 만나게 되더니 혼자 여행 온 게 잘한 것 같아요.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를 듣고는 정말 자기보다 어려 보인다고 하는데 예의상이라고 해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고 다른 남자와는 이렇게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나이가 60이 되었지만 저보다 젊은 남자랑 단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 설렌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지만 편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공통점이 많아서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민호 씨도 저와 똑같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했어요. 민호 씨는 아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확인하고 죽으려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자 너무 화내면서 그런 놈이랑은 빨리 헤어진 게 잘한 거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민호 씨는 너무 편안했고 자기 여자를 끔찍이 생각하는 남자로 보였어요. 그날도 술에 취한 저를 숙소로 데려다주고 민호 씨는 자기 숙소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호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집으로 갈까 했었는데 은영 씨랑 오늘도 함께 보내고 싶어서요. 은영 씨 오늘 올라가실 거예요? 저는 1박 2일로 생각하고 여수로 왔었고 어제 민호 씨와 술을 마실 때도 내일 가니까 아쉽다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자고 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민호 씨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딱히 집에 올라가서 할 것도 없으니까 하루 더 있기로 했어요. 그러자 민호 씨는 고급 세단을 렌트해서 제가 있는 숙소 앞으로 왔어요. 급작스럽게 여행 일정이 하루 연장이 되었지만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고 민호 씨와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민호 씨랑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편이랑 연애할 때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전 남편도 연애할 때는 정말 자상하고 저밖에 모르는 남자였거든요. 그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 민호 씨 같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해야 했는데 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어느덧 저녁이 되어 마지막 밤을 아쉬워하며 술 한잔을 하기로 했어요. 민호 씨는 은영 씨와 하루 더 있길 정말 잘했어요. 만약 어제 헤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못 만났을 거예요. 서울 올라가서도 우리 종종 연락하며 지내면서 좋은 만남 가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시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을 상상할 수 있게끔 해준 민호 씨한테 고마웠어요. 우리는 내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인지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고 저와 민호 씨는 같이 취하게 되었어요. 민호 씨는 늦었다며 저를 숙소로 데려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도 취했으니까 택시 타고 가셔도 된다고 했지만
여자 혼자 늦은 밤에 있는 건 위험하다며 제 숙소 방문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저는 민호 씨한테 고맙다며 숙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민호 씨가 저라는 며 얘기했어요. 오늘 너무 즐거운 하루였고 마지막 밤인데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은용 씨. 오랜만에 남자의 품에 안기니 설렜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민호 씨를 보냈어야 하는데 그때는 제 감정에 너무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말에 저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민호 씨를 제 숙소에 들어오게 하였고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제가 50살이 넘어가자 다 늙었다며 저와의 잠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5살 젊은 남자와 잠자리를 하니 이래서 다 늙어도 연애를 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 곳도 민호 씨는 인천이었고 저는 서울이라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 이후로 자주 만났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사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맨날 저를 만나러 와주는 민호 씨한테 미안해서 민호 씨 사는 곳에 간다고 하니 나는 여자가 힘들어하는 거 못 봐. 내가 오면 되지. 은영이가 왜 힘들게 오려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서울에서 만나자. 자기 여자를 끔찍이 아껴주는 민호 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혼을 하였지만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딸이 한 명 있다고 했어요. 다 큰 딸인데 아직 시집을 안 가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각자의 자식들을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씨는 전에 같이 살던 아내가 인천집에서 살겠다고 하여 저랑 같이 살 수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민호 씨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건데 왜 그 집을 나오냐고 했어요. 그러자 민호 씨는 울며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긴 했는데 지난밤에 울면서 나한테 찾아왔어. 지금 만났던 남자한테 버림받았다고 하며 나한테 다시 받아줄 수 없냐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은영 씨가 있고 은영 씨랑 살고 싶거든. 그래서 아내한테 그 집에서 살라고 하고 나는 은영 씨랑 같이 살고 싶어서 나왔어. 저는 굳이 전 아내한테 집을 줄 것까지는 없지 않냐고 하니 그냥 잠깐만 살게 하는 거지 아예 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가 좋긴 했지만 본 거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민호 씨가 이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함께 살다 보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예전 남편한테서 받은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고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근처에서 쇼핑도 하고 매일 밤 신혼 때처럼 뜨거운 밤을 보내니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민호 씨는 다른 일은 안 하고 주식 투자로만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면 상위 1%만 돈 벌고 나머지는 다 잃는다고 해서 전 남편한테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호 씨는 자신이 주식 투자로 벌었다는 수익 인증샷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상위 1%를 넘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인증샷을 보니 정말 민호 씨는 많은 돈을 주식으로 벌고 있었습니다. 저도 위자료로 받은 돈이 많아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는데 민호 씨도 경제적으로 자유롭더라고요. 서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 우리는 서로의 돈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씨는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얘기했어요. 은영아 여윳돈 있어? 내가 급하게 메꿔야 하는 돈이 생겨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팔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 주식은 한 달 뒤면 2배는 더 오르는 거라서 지금 팔 수 없거든. 은영이가 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주식 팔아서 갚을게 라고 얘기를 하며 지금 1억의 수익 중인 인증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현금은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아들한테 빌려서 1억을 채워 민호 씨한테 줬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고맙다며 한 달 뒤엔 1억 수익이 아니라 3억까지 수익이 난다고 저에게 이자까지 두둑해준다 하였죠. 저는 여태까지 민호 씨가 벌었다는 수익을 보고 정말 민호 씨는 특출나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민호 씨는 저에게 자기 딸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딸을 초대했습니다. 30살 정도 되는 딸인데 민호 씨랑 하나도 닮은 곳이 없더라고요. 보통 딸들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던데 엄마를 빼다 닮았나 생각하며 민호 씨 딸을 만났습니다. 딸이 오자 민호 씨는 딸을 부른 이유를 얘기해줬어요. 저와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딸한테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재혼하는 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민호 씨는 저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고 그러려면 자기 딸을 소개해주는 게 우선이라며 오늘 자리를 마련했어요. 민호 씨 딸은 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자기 엄마는 맨날 다른 남자 만나러 다녀서 아빠랑 더 친하게 지냈고 엄마는 정이 안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곤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며 자기 아빠랑 결혼하셔서 잘 살아달라고 했습니다. 민호 씨 딸이 그렇게 얘기해주니 싫지만은 않았고 이렇게 민호 씨랑 살게 되나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 민호 씨 딸은 자주 우리 집에 왔고 저를 잘 따르는 민호 씨 딸이 이뻤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지 한 달째 되니 민호 씨가 1억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민호 씨한테 1억 빌려줬는데 1,000만 원은 뭐냐고 물으니 한 달 이자라면서 줬다고 했어요. 저는 민호 씨 정말 대단하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년에 결혼을 약속하며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 씨는 제게 다시 돈을 부탁했어요. 이번엔 2억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금액이라서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민호 씨는 자기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2억 정도만 있으면 한 달 후에 2배가 될 수 있다며 지금 2억이 없으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돈보다도 민호 씨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니 저는 민호 씨 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민호 씨가 절박해하며 얘기하니 하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민호 씨가 여태까지 수익을 보여준 거에 대한 믿음도 있어서 다시 돈을 빌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민호 씨를 빌려줬어요. 민호 씨는 정말 감사해하며 이번에 투자한 걸로 돈 많이 벌어서 결혼도 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한 친구가 암으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장례식장이 대구라서 급하게 대구로 갔습니다. 원래는 3일 동안 친구의 마지막을 배웅해주려고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일찍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먼저 떠난 친구에 대한 미안함으로 올라오는 중에도 민호 씨한테 가고 있다고 연락을 못했었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에 집에 도착하니 민호 씨 딸이 와 있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있는 걸 보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려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에 있을 줄 알았던 딸은 안 보이고 안방에서 민호 씨와 딸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으로 다가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안방 앞에 다다르니 확실히 관계를 맺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딸하고 그런 관계를 할 수 있을까? 아직 결혼 전이라 다행이지. 민호 씨가 이런 놈이란 걸 알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민호 씨 딸은 오빠 언제까지 늙은 여자랑 살 거야? 빨리 돈 챙기고 나랑 즐겁게 살아야지. 혹시 늙은 여자랑 자는 게 좋아서 이렇게 오래 같이 사는 거야? 평소에는 아빠라고 하던데 오늘은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더 듣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민호 씨는 이제 고작 2억 받아냈는데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이 집도 팔게 만들어서 한 5억은 땡겨야지. 늙은 할머니랑 사는 게 좋아서 내가 이러는 줄 아냐? 더 들어줄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화가 나서 안방문을 열었다가 저도연 놈이 나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몇 분 후 경찰이 왔고 저는 경찰과 함께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었고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호 씨는 자기가 했던 얘기를 제가 못 들었다 생각했는지 저에게 울면서 빌더라고요. 자기 딸이 오늘 술 먹고 들이대는데 아빠인 내가 참아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면서 부녀 사이도 아니면서 이제 그만 솔직해지라 얘기하며 경찰한테 빨리 경찰서로 데리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민호 씨도 다 들킨 걸 알았는지 순순히 가더라고요.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민호 씨가 딸이라고 했던 여자와는 5년 전에 결혼한 사이였고 둘 사이엔 3살 아이도 있다 했습니다. 그 여자도 30살이라고 했었는데 40살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어려 보여서 딸이라고 했을 때 믿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처음 돈을 벌었을 때 이 여자를 만났는데 나중에 아이가 생기고 잘 되던 주식 투자로 모든 돈을 잃어서 저 같은 과부를 꿰어서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 했습니다. 수익 인증샷은 자기가 번 돈이 아니고 주식 카페 같은 곳에서 캡처를 해서 절 보여준 거였더라고요. 정말 그 사진만 보고
돈을 좀 줘도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 2억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준 2억으로 투자를 했고 그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 아내는 그 사실은 모르고 있었나 봐요. 경찰서에서 2억을 왜 또 투자해서 날려먹었냐며 둘이 고래고래 싸우는데 정작 돈을 빌려준 건 난데 둘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민호 씨는 저에게 예정도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민호 씨는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빌려준 2억은 다시 받을 길이 없어서 저도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남자가 나한테 들이대도 안 넘어가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